여러분, 혹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가 나중에 크게 부끄러웠던 적 없으신가요? 번듯한 차림새와 화려한 말투에 속아 마음을 내주었지만 알고 보니 속은 텅 빈 강정 같아 실망했던 경험. 아마 많은 분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깊이와 무게감에 압도당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평생을 화려한 중앙정계에서 밀려나 척박한 유배지에서 보냈으나 오히려 그곳에서 가장 찬란한 내면의 꽃을 피워낸 한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위대한 스승인 정약용 선생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성패를 겉으로 드러나는 지위나 재산, 타인의 평가로 가늠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유배지 강진에서 진정으로 꽉 찬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18해라는 긴 세월 동안 세상으로부터 잊혔지만 그 시간 동안 오직 자신을 닫고 학문에 정진하며 내면을 채웠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뜻까지 남루한 것은 아니며 집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도리까지 가난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외형적인 조건에 매몰되어 사람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경종을 울립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중견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박진우 씨의 사례입니다. 그의 팀에는 늘 구석에서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며 말수도 적고 옷차림도 수수한 이정호 씨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처음 그를 보았을 때 성공과는 거리가 먼 활력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남들처럼 화려한 입담을 뽐내지 않았고 유행하는 비싼 명품이나 자동차에도 관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진우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야망도 없고 인생을 참 재미없게 사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년간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모두가 당황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우왕좌왕할 때 평소 존재감이 없던 이정호 씨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방대한 자료들을 이미 완벽하게 분석해 두었고 법적인 허점을 메울 수 있는 정교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내놓은 보고서에는 거칠애가 아닌 수천 번의 고민과 치밀한 논리가 꽉 차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보았던 것은 껍데기에 불과했으며 이정호 씨야말로 내면이 단단하게 단련된 거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약용 선생이 강조하고 이정호 씨가 보여준 속이 꽉 찬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의 화려함보다 침묵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것은 미덕이 아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는 혀를 놀려 스스로를 망친다. 속이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내면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겉을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하려 애씁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에 말로라도 남을 압도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속이 꽉 찬 사람은 굳이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말을 경청하며 꼭 필요한 순간에만 뼈가 있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지만 결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하며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말은 마음의 알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맹이가 튼실한 열매는 껍질이 얇아도 맛이 깊은 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구태여 변명하거나 화를 내며
자신을 포장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한 근독의 자세이자 속이 꽉 찬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둘째,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철학 중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신독입니다. 신독이란 홀로 있을 때도 삼가고 스스로를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남의 이목이 있는 곳에서는 예의 바르고 성실한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품격 있는 장소에서 고상한 척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방 안에서 혹은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낯선 곳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귀양살이라는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매일 아침 의관을 정제하고 흐트러짐 없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이 정한 원칙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배움의 시작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정호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퇴근 후 홀로 남아 수년간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았습니다. 동료들이 화려한 파티나 모임에서 인맥을 쌓는다고 분주할 때 그는 고독을 친구 삼아 내시를 다졌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위한 공부를 한 것입니다. 속이 꽉 찬 사람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박수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이 세운 기준에 따라 묵묵히 걸어갑니다. 셋째, 고난을 통해 자기만의 단단한 중심을 세운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천재학자에서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으로 몰려 가족과 생이별하고 타향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과 한탄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거름삼아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 남겼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패족이 되었다고 절망하지 마라. 오히려 패족이기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볼 수 있고 진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통찰입니까? 볼품없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 단단한 속은 대개 시련이라는 용광로를 거치며 만들어집니다. 고생 한번 해보지 않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사람은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인생의 쓴맛을 보고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기어 올라온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알며 어떤 위기가 닥쳐도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많다고 해서 생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삶의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삶의 지혜이자 영혼의 근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화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타인의 화려한 일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타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방에 가득 찬 책들 중에 그대의 영혼을 채운 문장은 몇 줄이나 되는가? 그대가 입고 있는 비단 옷보다 그대의 마음속에 품은 뜻이 더 고귀한가? 이 질문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속이 꽉 찬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보여주기 위한 삶에서 나를 채우는 삶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 한 장을 위해 맛집을 찾아다니기보다 내 마음의 허기를 채워줄 깊이 있는 책 한 권을 읽으십시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뱉는 화려한 말 대신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록하고 사유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사람을 대할 때 껍데기가 아닌 중심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를 묻기 전에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살피십시오. 진짜 귀한 인연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평범하고 소박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시골의 아전이나 가난한 농부들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투박한 말투 속에 담긴 진실함과 거친 손마디에 담긴 삶의 경건함을 읽어낼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안목을 가질 때 비로소 내 주변을 속이 꽉 찬 사람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셋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속이 꽉 찬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합니다. 군중 속에서 휩쓸려 다닐 때는 나 자신의 본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홀로 있는 고요한 시간에야 비로소 내 안의 불순물들이 가라앉고 맑은 본성이 드러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고독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에게 유배라는 고독의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위대한 정약용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보다 그 외로움의 무게를 견디며 내면의 근육을 키워보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명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더해지는 법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화려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미천이 드러나고 지루해지지만 속이 꽉 찬 사람은 만날 때마다 새로운 향기가 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인 마제로 돌아온 뒤에도 자신을 뽐내지 않고 묵묵히 학문을 정리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오래된 나무와 같았습니다. 겉껍질은 거칠고 투박하며 볼품없을지 몰라도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뻗어 있으며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오늘 돌아가는 길에 거울 속의 자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의 껍데기를 가꾸는 데 급급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알맹이를 채우는 데 정성을 다하고 있나요? 혹시 주변의 수수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비관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결정된다. 비록 지금 나의 겉모습이 남들보다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면의 원칙을 지키고 끊임없이 자신을 닦아나간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꽉 찬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유배지를 살아갑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지독한 외로움일 수도 있으며 노후에 대한 불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배지는 동시에 우리가 속을 채울 수 있는 최고의 수행처이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작은 다산초당에서 조선의 미래를 설계했듯이 여러분도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더 단단한 내면의 성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포장지는 결국 쓰레기통으로 향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 어린 선물은 평생 사람의 마음 속에 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말을 아껴 신뢰를 쌓고 홀로 있을 때 자신을 다스려 품격을 높이며 시련 앞에서도 당당히 중심을 잡는 삶.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 해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보석은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결국 빛을 발하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손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내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내 마음이 풍요로우면 세상이 풍요롭다. 는 선생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속이 꽉 찬 사람은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째 뽑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바람을 맞으며
더 깊이 뿌리를 내릴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거칠애를 하나씩 걷어내 보십시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맺고 있는 관계, 나를 과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고 있는 물건들, 내실 없는 화려한 말잔치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진짜 자아가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결국 인간의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평온에서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평온은 오직 스스로를 채우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겉모습은 자연스럽게 시들어갑니다. 피부는 탄력을 잃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하며 기력은 쇠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속은 가꾸면 가꿀수록 더 깊어지고 더 향기로워지며 더 단단해집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보여준 품격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박진우 씨는 은퇴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이정호 씨와 가끔 차를 마십니다. 이제 박진우 씨는 그 낡은 가방이 이정호 씨의 검소함과 성실함의 상징임을 압니다. 그는 이정호 씨를 보며 생각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나이가 들수록 속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조금 볼품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중심이 바로 서 있고 당신의 마음 속에 타인을 향한 따뜻한 인과 자신을 향한 엄격한 의가 살아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찬묘지명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과 성취를 담담하게 기록하며 오직 하늘의 명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역시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겉껍질이 얼마나 화려했는지가 아니라 나의 알맹이가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놓고 스스로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웃으며 참으로 꽉 찬 삶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정성스럽게 자신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예뻐져라, 더 부자가 되어라, 더 유명해져라. 하지만 그 속삭임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대신 정약용 선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실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겉을 꾸미는 기술이 아니라 속을 채우는 예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술의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침묵의 깊이를 즐기고 홀로 있음을 소중히 여기며 고난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삶.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정약용 선생이 그토록 강조했던 군자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입니다. 군자는 화려하지 않으나 빛이 나고 부드러우나 꺾이지 않으며 평범해 보이나 비범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봅시다. 비록 느릴지라도 중간에 멈출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내면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유배 생활 끝에 정약용 선생이 고향 언덕에서 보았을 그 푸른 강물처럼 여러분의 삶도 겉으로는 잔잔하나 속으로는 깊고 거대한 흐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보여지는 나보다 느껴지는 내가 더 단단해질 때 세상은 비로소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진짜는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은은하고 깊으며 결국 승리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면하고 검소하라. 이 두 단어는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할 보배다. 부지런히 내면을 닫고 거칠애를 멀리하는 검소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안식을 얻고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알아준다면, 그리고 당신의 속이 지혜와 자비로 꽉 차 있다면, 그것으로 당신의 인생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겉모습은 볼품 없어도 속은 꽉 찬 사람, 그 위대한 평범함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보낸 그 수많은 밤, 홀로 등불을 밝히며 써내려갔던 그 마음의 문장들이 오늘 고단한 하루를 보낸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내 곁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현자가 전하는 이 소박하고도 엄중한 가르침을 따라 오늘 밤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평온 속에서 잠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불안과 질투, 허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으로 그 자리를 비우고 대신 정직과 성찰,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으로 채워보십시오. 비워진 만큼 채워질 것이고, 채워진 만큼 당신의 삶은 단단해질 것입니다. 속이 꽉 찬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묵직한 자유와 행복을 여러분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그 본질뿐입니다. 겉목 껍데기는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가 정성껏 채운 내면의 빛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이름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에 살아 숨쉬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원한 가치를 품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성공한 인생이자 가장 아름다운 노후이며 가장 품격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말고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가치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속이 꽉 찬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눈부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